지금 방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설마 삼성이 진짜 한국을 떠나겠어?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게 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협박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미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장님들은 한국 탈출 계획을 세우고 공장을 해외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바로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이름은 참 예쁘게도 지어놨습니다. 노란 봉투라니 무슨 월급 봉투 같기도 하고 따뜻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노란 봉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기계를 때려 부수고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워서 회사가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어도 회사는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돈 물어내라고 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 가다가 남의 가게 유리창을 깨도 변상을 해야 하고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긁어도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재산인 공장을 망가뜨려도 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을 묻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관련 뉴스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에 누군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더군요. 일단 법 시행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다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리입니다. 한번 떠난 기업은 죽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 들어 사는 집주인이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가구를 부수는데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도 못 받게 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집에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이 바보입니까? 불법 파업해도 손배소도 못 거는 나라에서 뭐하러 골치 아프게 공장 돌립니까? 옆 동네 베트남, 인도, 미국에서는 제발 와달라고 세금 깎아주고 땅 공짜로 주고 난리가 났는데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기로 했던 공장들 왜 속도 조절하고 주춤거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파업공화국이라 언제 공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규제에 질려서 한국을 떠나고 나면 그 텅 빈 공장과 일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공터로 남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중국 자본의 침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헐값에 내놓은 공장과 기술들을 중국 기업들이 줍줍 팔어 들어올 겁니다. BYD나 알리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키운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공장 안 다니니까 상관없다, 나는 은퇴해서 연금 받고 사니까 알 바 아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재벌 회장님들 걱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떠나면 당장 뭐가 박살날까요?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식 안 하더라도 국민연금 받으셔야 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여러분이 매달 받아야 할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기업이 떠난 지방 도시들 집값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거제도, 울산, 군산 텅텅 비고 아파트값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그 공포가 수도권과 서울까지 덮칠 겁니다. 기업이 떠나면 사람도 떠나고 결국 남는 건 빚내서 산 아파트와 갚아야 할 대출 이자뿐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안 사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 계산하느라 바쁩니다. 노동자 표 얻겠다고 나라 경제 기둥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 망하면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집니다. 고통은 오로지 우리 힘없는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온몸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오늘 저 강도훈이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대한민국의 끔찍한 미래, 그리고 내 돈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팩트로 뼈를 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논리는 다 집어치우고 오직 돈과 생존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눈 감으면 내일은 벼락거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장님들이 왜 한국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인건비 비싼 걸로 치면 미국이 훨씬 더 비싸죠.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차는 왜 미국에는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는 투자를 망설일까요? 바로 경영을 할 수 없는 환경, 즉 사장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법 때문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독소 조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 즉 사장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하청업체 직원은 하청업체 사장하고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월급 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 사장한테 직접 나와서 협상하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 수천 개 하청 노조들이 전부 다 정의선 회장 나오라고 파업하고 깽과리 치면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1년 365일 파업하다가 날 셉니다. 이건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남의 회사 직원 월급까지 대기업 회장이 책임지라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계약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무조건 대기업이 다 책임져라 하는 식이니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 독소 조항이 더 심각합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이어야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쓰고 생산 라인을 멈추는 것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다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니네 불법 저지르면 이렇게 큰 돈 물어내야 하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의미가 컸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면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라는 게 꼭 때려 부수지 않아도 공장 입구를 막아서 물건을 못 나가게 하거나 핵심 설비를 멈춰서 불량품이 쏟아지게 만들면 그 손해가 수백억, 수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때려 부순 게 아니니까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만약에 때려 부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쳐도 예전에는 노조 전체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제는 불법 행위를 한 조합원 개개인별로 기여도를 따져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공장을 점거했는데 누가 유리창을 깼고 누가 기계를 멈췄는지 그걸 회사 보러 일일이 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CCTV 돌려봐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사실상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는 물론이고 파업 때문에 거래처랑 계약 끊긴 것까지 싹 다 배상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불법 파업하면 노조 간부들을 구속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감히 불법을 저지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불법 파업을 해도 감옥도 잘 안 가고 이제는 돈도 안 물어내도 된다고 법으로 보호까지 해주겠답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일진들이 애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어도 선생님이 쟤네는 학생이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진들 세상이 되고 선량한 학생들은 다 전학 가겠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딱 그 꼴입니다. 전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는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 냄새 잘 맡기로 유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은 노조 리스크가 너무 커서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GM이나 르노 같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는 한국 공장 철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국 GM 사장이 대놓고 한국은 노조 때문에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철수하면 거기 다니는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직원들 가족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표만 생각하고 기업 죽이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야 세금을 내고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때 쓰면 다 들어주는 때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들 만나보면 다들 한숨만 푹푹 쉽니다. 이민 가고 싶다, 사업 접고 싶다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납품기일 못 맞추면 바로 거래 끊기는데 노조가 파업해도 손도 못 쓰고 쳐다만 봐야 하니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결국 못 버티는 중소기업부터 줄도사 나고 그 다음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짐 싸서 나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버스는 이미 떠난 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규제와 강성 노조에 질려서 떠난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우게 될까요? 그냥 공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자본의 습격입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지금 호시탐탐 한국의 제조업 기술과 생산 기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으로 자멸하는 순간 중국은 쾌재를 부르며 한국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쌍용 자동차 사태 말입니다. 2005년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도 하고 회사도 살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투자는커녕 쌍용차가 가지고 있던 SUV 핵심 기술과 하이브리드 기술만 쏙 빼가고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먹튀를 한 겁니다. 그 기술 고스란히 가져가서 지금 중국 자동차들이 저렇게 급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기술 뺏기고 직원들은 해고당하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등 대한민국이 세계 1등하는 모든 분야가 타겟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손들고 나가거나 매물로 내놓으면 중국 국영기업이나 거대 자본들이 헐값에 그 공장과 회사를 사들일 겁니다. 그들은 돈이 넘쳐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술 빼오라고 돈을 대줍니다. 특히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유통을 넘어서 제조업까지 집어삼키려 들 겁니다. 중국 BYD가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한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주인은 중국이고 기술도 중국 거고 우리는 거기서 단순 조립이나 하는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공장 짓고 중국 사람들 고용해서 썼던 그 역사가 이제 정반대로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꼴입니다. 더 심각한 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자본이 인수한 한국 회사에서 일부러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파업을 유도해서 회사를 망가뜨린 다음에 핵심 기술 인력만 중국 본토로 빼돌리는 작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막아놨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한국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고 도둑놈들 들어오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격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한국 노조들하고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노조?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아마 중국식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다룰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 노조들이 한국법 지키라고 소리쳐 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한국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우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뺏기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짓밟히게 될 겁니다. 지금 평택이나 동탄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 시장 가보십시오. 이미 중국인들이 아름아름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업이 넘어가면 그 주변 상권 부동산까지 다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 중국 부자가 이사 오고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가 중국 회사로 바뀌고 거리에는 중국 간판이 넘쳐나는 세상. 이게 과장 같습니까? 제주도를 보십시오. 이미 중국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보셨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느냐, 뺏기느냐 하는 안보 문제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중국한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기업을 쫓아내고 빈집을 만들어서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미래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멍청해서 모르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니면 혹시 진짜 중국의 사주라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나라 망하는 법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은 중국 기업 밑에서 눈칫밥 먹으며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속은 이미 붉게 물든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막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월급 몇 푼 올려봤자고 파업할 때가 아닙니다. 회사가 없으면 월급도 없습니다. 중국한테 먹히면 파업도 못합니다. 제발 숲을 보십시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의 지갑과 노후가 어떻게 박살나는지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나는 공장 사장도 아니고 이제 은퇴해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소일거리나 하고 사는데 기업이 떠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냥 대기업 회장님들 돈 좀 덜 벌면 그만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단언컨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마법을 보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30%가 넘는 물량을 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파업할지 모르고 파업해도 손해배상도 못 받고 공장이 멈추는 나라에 외국인이 미쳤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즉시 외국인들은 코리아 탈출 버튼을 누를 겁니다. 셀 코리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을 썰물처럼 팔고 나가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토막은 기본이고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계좌에 있는 주식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15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투자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국민연금 고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출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못 받을까봐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수익률까지 마이너스를 찍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10년, 20년 확 앞당겨집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받아야 할 생명줄 같은 돈이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국민연금 안 내겠다고 폭동 일으킬 거고 노인들은 연금 안 나온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당장 몇 년 뒤에 닥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달러 싸들고 한국을 떠나면 달러가 귀해지겠죠? 그러면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1달러에 1,300원, 1,400원 하던 게 1,600원, 2,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우리 생활비가 박살납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가스, 밀가루 전부 수입해 오는데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넘길 거고 장바구니 물가는 2배, 3배 뛸 겁니다.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폭등하는 지옥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이거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직장이 있어야 그 근처에 집을 얻고 월급을 받아야 대출 이자를 내고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부동산은 바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지방을 보십시오. 군산의 GM 공장 철수했을 때, 거제도 조선소 불황일 때 그 동네 아파트값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이 뭡니까? 경매로 넘어가도 아무도 안 사가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사람도 떠나고 상권도 죽고 결국 집값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금 서울 강남 불패라고 안심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데 강남이라고 혼자 둥둥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옮기고 LG가 베트남으로 다 빠져나가면 강남 아파트 받아줄 고소득 직장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때 가서는 10억, 20억 하던 아파트가 반값 세일해도 안 팔리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아파트 한 채 딱 쥐고 계신 분들, 그거 팔아서 노후 보내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인생 계획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출 끼고 집 사신 분들은 더 지옥입니다.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깡통 전세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평생 은행 이자만 갚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래도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까? 이건 다 같이 죽자는 자폭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부자들 망하게 하려다가 서민들이 먼저 굶어 죽는 법입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파장을 전혀 모르는 경제 문맹들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매국노들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내 주식 계좌, 내 연금 통장, 내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노란봉투법 막지 못하면 이 악몽은 현실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정부 탓해봐야, 정치인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말씀들을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뼈 때리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40분 가까이 목이 터져라 외친 내용들 아마 들으시면서도 설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재앙이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떼법 때문에 사장님들은 한국에서 사업 못 해먹겠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둘째, 그 빈자리를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기술과 공장을 중국 자본이 헐값에 주워 담으려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셋째,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 붕괴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부동산은 휴지 조각이 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닥쳐오고 있는데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에 계신 높으신 분들, 지금 나라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아직도 당리당략 따지면서 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노조표가 무서워서 혹은 내 편 챙겨주느라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 망해도 챙겨둔 돈으로 이민 가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 땅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강 소장, 네가 그렇게 떠든다고 세상이 바뀌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네, 맞습니다. 저 혼자 떠들면 그냥 소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떠들어 주시면 그건 여론이 되고 무서운 민심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바로 떨어지는 표심입니다. 우리가 뭉쳐서 이거 잘못됐다, 나라 망치는 법이다 라고 소리치면 그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하게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기업 다 죽이는 악법 철폐하라. 내 주식, 내 연금 건드리지 마라. 뭐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여러분의 분노를 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이 1000개, 10,000개가 달리면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유튜브 봅니다. 댓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힘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수가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우리가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타자를 쳐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날라 주십시오. 카카오톡 단체방, 가족방, 동창방 가리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아직도 노란봉투법이 좋은 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이 예쁘니까 노동자 도와주는 착한 법인 줄 착각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 보여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통과되면 삼성 망하고 우리 연금 다 날아간단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 혼자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5명에게는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막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있을 모든 투표에서 똑똑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누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누가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포퓰리즘 정치인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달콤한 사탕 발림 공약에 속지 마십시오. 돈 준다, 지원금 준다 하는 사람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지이고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안경하는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 금 모으기로 나라 빚을 갚았던 위대한 국민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나라, 절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 하나만 막아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관한다면 10년 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수준의 이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어요? 나라가 이 꼴이 될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라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는 물려주지 맙시다. 중국 눈치나 보면서 사는 속국 같은 나라는 물려주지 맙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뜨겁게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횃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이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 저 강도훈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떤 외압이 있어도 할 말은 하고 팩트로 들이받는 방송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댓글과 공유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